안녕하세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본업 모드에 충실해 보려고 합니다. 제 본업은 사회복지사고요. 저는 남편과 함께 제가 방문요양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사회복지사로서 그리고 센터 운영자로서 현장에서 느끼고 배운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함으로써 요양보호사들에게 조금 더 현장의 팁? 한 스푼 정도 남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얘기의 대상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시겠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모여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모이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 스푼 정도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장에서 꼭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근무를 하셔야 할까요? 저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통계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약 290만 명 정도 되시고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2025년 기준으로 약 130만 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한 집만 일하시는 분 말고 두 집, 세 집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정년이 되셔서 서비스를 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용자 수가 요양보호사 수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장소, 환경이 그렇게 여유롭거나 녹록지는 않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하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의 일자리를 정확하게 확보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일자리를 정확하게 확보를 해야 나도 정기적인 수입을 얻는 거고 내 노후를 위한 선생님들만의 계획적인 어떤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 요양보호사들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에게요? 요양보호사에게도 마찬가지고 수급자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네, 사람이 자꾸 바뀌는 건 어쨌든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일터를 내가 꿋꿋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청소를 잘하는 거, 빨래를 잘하는 거,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거, 기저귀를 잘 갈고 휠체어를 잘 모는 거, 다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자질로서 어느 것 하나도 뺄 수 없는 것들은 맞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수급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욕구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센터의 수급자분이 폐렴으로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24시간 간병인을 매칭을 해드렸는데요. 24시간 간병하실 간병사 선생님한테 우리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인수인계를 하는데 우리 간병사 선생님들은 우리 어르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가정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셨어요. 저는 어르신이 주로 식사를 이렇게 하셨고 요 시간쯤 주무시고 우리는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보다는 남편분은 어떤 분이시고 자녀분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어디에 사시며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수급자의 욕구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해요. 얼마 전에 서비스 종료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우리 어르신은요, 손발 멀쩡하고요. 사실은 서비스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에 대한 정확한 니즈 파악이 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마음이 아프신 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출근하자마자 다다다다다다다 수급자가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정신이 한 개도 없을 때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어르신은 대화할 상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캐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산 서비스를 가면서 본 상황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그날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어르신 머리 염색을 해드리셨대요. 그리고 어르신은 화장실에서 혼자 머리를 감고 혼자 자기가 머리 감고 머리를 말린 수건을 손빨래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화장실 뒷정리까지 스스로 혼자 다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요양보호사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그분이 손발이 멀쩡하시니까 스스로 다 알아서 잘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옳을까요? 그런 상황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급자가 손발 사용이 다 가능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수화기요. 물 나오는 수화기를 대드릴 수도 있어요. 머리 양손으로 감으실 수 있도록. 아니면 옷이 젖지 않도록 수건을 받쳐서 뒤에서 잡아드릴 수도 있고요. 옷이 헐렁하게 나오고 있다면 뒤에서 옷이 헐렁하지 않도록, 옷이 젖지 않도록 옷을 붙잡아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스스로 머리를 감으셨으면 가서 머리 말리세요. 화장실은 제가 뒷정리하겠습니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계신 분, 그런 요양보호사를 본 수급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쟤 아무것도 안 하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모습을 본 보호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양보호사는 아무것도 안 하네.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것과 빨래를 넣는 일. 수급자가 손발이 다 움직이는데 내가 100%를 다 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럼 이 두 가지 일 중에서 어떤 거를 하시도록 하시는 게 맞을까요? 저는 위험성이 덜한 거를 하시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급자도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잔존 기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100% 수급자를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하세요 이렇게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도 근무를 하러 갔으면 그 자리에서 나의 필요 가치를 높이라는 겁니다. 내 필요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반드시 집안을 꼼꼼하게 청소하고 먼지 한 톨 없도록 청소하고 장롱이며 창틀까지 내가 청소해야지만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급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도와드리는 거고 수급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급자가 원하는 거, 수급자가 필요하는 거, 그거를 해드릴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루에 3시간, 많게는 4시간 근무를 하시죠. 이 시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손발이 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경우 수도 많아요. 그렇다면 어르신과 함께 반반 나눠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위험한 거, 어르신은 조금 더 안전한 걸 시켜드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르신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는 소파나 선풍기 앞에서 쉰다? 이거는 그 누가 봐도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은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급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세요. 그래서 내 일터를 길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려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를 생각하고 마음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스푼의 사랑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이 수급자에게, 이 대상자에게 내가 어떤 걸 해주면
이 수급자가 하고 고마움을 느낄까? 요 부분 하나를 생각해 주세요. 너무 과하지도 너무 덜하지도 않는 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너무 과하면 이게 과한 사랑을 베풀었을 때 요양보호사가 상처받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적정선의 사랑을 베풀면 상대방은 감동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스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게 무언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반드시 내가 꿰찰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더운 여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이 빨리 선선해지고 일하기 쉬운 계절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앨리스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